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나스 사용하기 벌써 이제 11번째인데 이번 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설명이 또 길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 3편, 2편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파일 서비스에서 FTP 서비스 관련 부분을 모든 걸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TFTP하고 뭐 rsync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TFTP는 설명을 넘어가고 이제 rsync를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파일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가 NFS 서비스 부분 활성화해서 체크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터미널 서비스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rsync 형태로 명령을 사용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NFS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콘솔 상에서 하는 어떤 형태들로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하는 형태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기본 명령어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또 제 노트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를 해놨고요. 노트북에서 접근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놈을 똑같이 활성화를 해줘야 되겠죠.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 부분을 활성화를 해줘야 되고, 활성화해 준 이후에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에서 접근할 공유 폴더도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NFS 폴더라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예, 테스트 폴더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요 암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적용 이렇게 해준 다음에 폴더가 하나 생성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좀 권한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권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NFS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요 NFS 권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하나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예, 생성을 해주기 이전에 IP 주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나스 장비는 11번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IP 주소가, 이 노트북의 IP 주소는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IP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 IP 주소가 16805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5번의 IP 주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형식으로 해가지고 NFS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마찬가지 생성 버튼으로 NFS 폴더의 공유의 권한을 지정해 주는 부분하고, 어떤 IP가 접근되는 형태를 우리가 허용을 해줄 건지 그거를 규칙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에다가 192.168.0.5번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 5번은 아까 원격으로 제어해 놓은 이 노트북 PC에서 저희들이 NF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트북의 IP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입력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응용하고 뭐 설정을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 하나하나 쭉 체크하는 게 없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없이 바로 먼저 접근하는 형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활성화, 권한 없는 포트 연결 허용해 주고요. 그냥 사용자에게 뭐 마운팅된 하이폴드 액세스까지 같이 허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면 처리 중입니다 나오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NFS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NFS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 접근은 자기가 이제 외부의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부의 클라이언트, 그냥 외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접근을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 일단 윈도우즈에서 NF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어떤 NFS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NFS 서버나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또 활성화를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세팅을 해줌으로써 되는데,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죠. 윈도우즈에서도 일단은 NFS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설정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령어 창에서 일단 NFS 서비스로 접근하기 위한 기본 명령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일단 보여드릴게요. show moun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how mount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을 주고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NAS 장비로 접근합니다. NAS 장비에 11번 IP 주소를 쳐주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show mount라는 명령어가 지금 현재 이 윈도우즈의 커맨드 창에서는 사용되는 명령어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NFS 서비스가 윈도우즈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즈에서도 NFS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 제어판의 프로그램 부분 들어가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부분, 요 부분을 체크하면 밑에 내려가면 여기 NFS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클릭을 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NFS 클라이언트에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NFS용 명령어가 이제 작동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변경 적용 이렇게 하면서 완료가 되지면 완료가 되졌다고 이제 메시지가 뜰 겁니다. 일단 윈도우즈에서도 NFS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준다. 우리가 FTP에서도 FTP용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것처럼 지금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진 상태고, 일반적으로 이제 방화벽이나 이런 어떤 형태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접근될 때 이제 네트워크 오류나 이런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화벽을 끄고 하는 형태가 테스팅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윈도우즈 자체에서 NFS 클라이언트를 세팅을 했고요.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커맨드 창에 들어가 가지고 커맨드 창에서 이제 여기 show mount 다시 이 옵션을 준 거, 그 다음에 192.168.011 그러니까 현재 192.168.011 부분에 마운트되어 있는 NFS라는 형태의 그런 어떤 서비스 폴더가 어떤 건지 보여주라 하는 게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아까는 내부 외부 명령어가 아닙니다라고 나왔던 게, 제어판에서 우리가 NFS 부분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에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에서 체크를 해줌으로써 명령어가 여기를 체크를 해줌으로써 명령어가 다음과 같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했던 게 이제는 명령어가 되면서 볼륨 1이라는 폴더에 NFS 폴더라는 부분이 우리 노트북 PC인 5번에서 이렇게 요청한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보여주는 형태가 됩니다. 11번에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파일 서비스로 들어가서 NFS 활성화를 꺼보도록 할게요. 끄고 적용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커맨드 라인 창에서 똑같은 명령어를 내렸을 때 어떻게 명령어가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키보드가 무선이라서 지금 작동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RPC 원격 시스템 오류 해가지고 포트 매핑이 안 됐다. RPC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NFS 서비스를 작동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NFS 서비스 활성화 체크를 해주고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에서 NFS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이 일단 NFS 명령어가 클라이언트에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격지인 클라이언트에서 나스 장비 쪽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현재 그 나스 장비에 돼 있는 NFS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면 그 명령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지면서 확인이 되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FS 서비스 세팅을 할 때 체크를 해주고, 그죠? NFS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공유 폴더에서 공유 폴더를 만들 때 NFS 폴더를 만들고, 그쵸? 폴더를 만들고 접근할 폴더, 그 다음에 그 접근할 폴더의 그 편집 메뉴에 NFS 권한을 줄 때 여기서 생성해 가지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부분을 입력을 해줄 때 접근을 허용할,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로 접근을 허용할 그 클라이언트 PC에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고, 다음과 같이 권한은 읽기 쓰기 권한을 주고, 매핑 없음 주고, 시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체크도 같이 해주고, 확인 눌러서 활성화를 해준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해서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를 이제 얻어내는 형태가 되졌죠. 자, 그러면 show mount라는 그런 어떤 명령어를 하나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만들어 놓은 NAS 장비의 공유 폴더인 NFS 폴더를 접근하기 위한 또 명령어를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가 뭐냐면 이제 마운트라는 명령입니다. 마운트. 그래서 일단 드라이브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운트 명령어 쓸 때는 다음과 같이 마운트 주시고 192.168. 이번엔 0점 몇 번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마운트를 해야 되죠? 어디를 연결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스 장비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스 장비를 11번 포트 11번이죠. 나스 장비에 IP 주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쓰는 형식이 뒤에다가 콜론을 주고, 콜론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 폴더명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유 폴더명은 어떻게 주냐면 show mount로 보여진 이 폴더의 형식으로 그대로 주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 폴더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NFS라는 공유 폴더는 어디에 그런 어떤 위치로 만들어져 있냐면 메인 볼륨 1이라는 폴더 안에 메인 볼륨 1이라는 폴더 안에 NFS 폴더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서버 쪽에서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론 다음에 뒤에다가 볼륨 1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또 슬러시 주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FLDR, 그렇죠?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NFS 폴더라는 공유 폴더를 마운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운팅을 하게 되면 명령 하나가 더 있네요. 이제 보니까 이 폴더의 모든 부분을 내가 NFS로 일단 접근을 한다 해가지고 그 제일 뒤에 곱하기를 쳐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같이 Z 콜론 현재 192.168.011 볼륨 1 NFS 폴더에 성공적으로 연결됐습니다 라고 명령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접속이 완료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TUI 환경인 지금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인 커맨드 라인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요게 이제 GUI 환경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인 윈도우즈의 내 PC 아이콘에서도 보이냐, 내 PC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 부분 현재 있어 가지고 NFS 폴더라고 내용이 드라이브 형식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 형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제일 처음에 했던 네트워크 드라이브 삼바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하네. 근데 좀 복잡하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상당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NFS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서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와 원격지에 메인 서버가 있다면 서버 간에 그런 어떤 파일 서비스를 공유하는 또는 폴더 서비스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리눅스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접근이 안 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만드나마나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노트북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폴더는 그전에 그냥 삼바 서비스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서 젖었었는데, 그쵸?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설정을 다 변경해 놨으니까 뭐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일단 이렇게요. 일단은 NFS 폴더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 열려 있었는가 보구나. 예, 이건 놔두고요. 여기는 삼바 쪽이고 여기는 NFS 쪽이니까 일단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면 들어가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NFS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용자 계정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계정은 실질적으로 윈도우즈 자체 내에서 공유 폴더 그룹이나 그런 어떤 소유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혀요.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지금 나스 서버에서 우리가 세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나스 서버에 파일 스테이션을 누른 다음에 파일 스테이션을 누르게 되면 NFS라는 폴더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이죠. 다 폴더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NFS 폴더 내에는 휘지통이라는 파일만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권한이 있고 고급 권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한을 열어서 보면 우리 윈도우즈에서 썼던 그런 어떤 형태들의 권한이 있죠. 예. 그런 어떤 형태들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생성해 가지고 누르게 되면 사용자 또는 그룹이라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뭐 오너, 에브리온 뭐 이렇게 쭉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윈도우즈에 우리 소유권 막 이렇게 지정해 주는 부분, 그 부분하고 똑같은 동일한 형태가 나온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리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상속 대상 없으면 그대로 두고 종류는 몽땅 다 허용을 해준다 하고 왜 일단은 네트워크 파일 서비스를 접속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까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먼저 기초적으로 작동되는 것부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적용 대상은 그냥 모드로 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읽기 쓰기 권한을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지고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또 확인 그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일단 이제 NFS 폴더의 권한이 에브리온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단 그거를 접근할 때는 1916805번 우리가 파일 서비스에서 공유 폴더에서 NFS 폴더 편집 내부에 NFS 권한을 줄 때 5번의 그런 어떤 형태에서 IP 주소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사용자 계정,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판에서 들어가서 보면 사용자 계정이 게스트 계정도 있고 뭐 자기가 만든 관리자 계정도 있고 근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5번에서 접근하는 거는 아무나 접근이 될 수 있게끔 해라라는 뜻이 바로 이제 여기 부분에 아까 파일 서비스 부분에 그쵸 여기 NFS 폴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에 권한 부분에서 에브리온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완료를 해줬고 그러고 나서 완료가 되졌기 때문에 확인하고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설정이 완료가 되진 거고 접근이 가능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더블 클릭해서 안 열렸던 게 지금 이제 열리게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Z 드라이브가 열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폴더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새 폴더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지금 윈도우즈에서 만들었으니까 윈메이크 그죠? 예. NFS 디렉토리 이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고 요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이쪽에 그죠? 파일 서비스 들어가 가지고 파일 스테이션에서 NFS 폴더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 똑같죠.
그리고 여기 또 나스 장비에서도 폴더를 만들면 그죠? 나스 메이크 그죠? NFS 폴더, NFS 디렉토리, 나스 메이크 NFS 그죠? di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것도 똑같이 여기 클라이언트의 노트북에 들어가서 보면 새로 고치면서 확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GUI 환경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드라이브처럼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커맨드 라인 상에서도 그걸 할 수 있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 쪽에서 Z 드라이브로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스 명령어에서 드라이브 변경 명령은 Z 콜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Z 콜론 해가지고 엔터를 쳐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아까 우리가 에브리원을 체크를 말 그대로 이렇게 에브리원 권한을 안 줬을 때는 아까 액세스를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Z 콜론 엔터를 치면 똑같이 여기서도 액세스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에브리온으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Z 콜론하고 엔터를 치면 들어가지고 지금 커맨드 라인 명령에서 내부의 리스트를 보여달라는 명령이 dir 명령이니까 dir 치고 엔터를 치면 지금 나스 장비에 접근이 되어 있는 그 NFS라는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서도 명령어로 도스 명령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맨드 라인 명령은 md 디렉토리를 만드는 건 make 디렉토리 약자로 md라는 명령을 치죠. 그래서 md 해가지고 이번에는 노트북에서 그쵸? 노트북에서 만든 그쵸? 만든 NFS 디렉토리를 할게요. NFS dir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같이 또 dir 해서 보면 노트북 메이크 NFS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 일반 우리 그래픽 유저 환경에서 똑같이 가서 봐도 노트북 메이크 NFS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 파일 서비스에서 똑같이 요거도 새로 고치면서 들어가서 보면 노트북 메이크 NFS 디렉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파일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걸 똑같이요. 뭐 파일을 만든다면 여기서도 파일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파일을 여기 클라이언트에서도 파일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파일을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넣어 볼까요? 문서에 알드라이브에 저번에 있었던 거 예, 그 놈을 똑같이 요 놈을 복사해서 그렇죠. 컨트롤 C 해가지고 일이 들어가가지고 노트북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으면 똑같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도 확인을 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노트북 메이크 디렉토리를 NFS 디렉토리로 만들어 놨으니까 cd note 그죠? 노트북 메이크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네. NFS dir change 디렉토리 명령으로 들어간 다음에 not 이가 붙었구나. 이렇게 들으면 디렉토리가 체인지 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들어가서 보면 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한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글 세팅하는 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NF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세팅을 해봤고 일단 이제 NFS 서비스까지는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영상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요즘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상당히 기네요. 일단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NFS 서비스를 세팅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터미널 서비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서비스를 통해서 또 접근하는 형태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똑같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데 NFS 서비스나
여기 지금 현재 파일 서비스 rsync 서비스나 또는 아까 이 보였던 터미널의 SSH 서비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서버에서 서버 간 그런 어떤 형태의 명령어를 치는 명령어로 커맨드 명령어로 주는 그런 어떤 개념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다가 서버를 하나 더 설치해서 클라이언트 PC에다가 서버를 하나 더 설치해서 서버에서 서버로 명령어로 내려서 접근하는 것까지 해서 쭉 한번 한 3편 정도로 해가지고 NFS 부분 그 다음에 터미널 서비스 부분 rsync 부분 요 부분까지 이제 쭉 마무리하고 그 사이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일단 버추얼 머신으로 리눅스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을 잠깐 정지하고 다음 두 번째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